페이지 146페이지 감각기관을 나가도록 할 거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 감각기관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중에서 뭐에 해당돼? 생명과학에 해당되고요.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생명과학은 일단 감각기관 같은 경우에는 구조에 대한 이름, 명칭, 역할 이런 것들 다 암기해야 돼. 어려운 부분보다는 성실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자, 그래서 페이지 146페이지 감각기관 한번 나눠볼게요. 필기할 건 꼭 다 필기하도록 하시고, 웬만하면 감각기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같이 이름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우경, 노트가 있어? 야, 피나? 나와. 뭐하다? 자, 보자. 몇 페이지라고? 페이지 146페이지 감각기관.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감각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람한테 몇 가지 감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지는 아시나요? 5가지. 5가지? 뭐. 시각, 그치? 미각, 촉각, 청각, 후각. 5가지인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육감도 있잖아. 식센스. 육감. 자, 시각, 청각, 미각, 그 다음에 후각, 촉각을 뭉뚱그려서 통칭해서 뭐라 그래? 피부감각. 5가지 감각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뭐 더 세분화 시킬 수도 있겠지만, 시각은 뭘 뜻하는지 아시죠? 뭐에 대한 감각이야? 눈. 보는 것, 그지? 청각은 듣는 것. 그 다음에 미각은 맛보는 것. 그 다음에 후각은 맞는 것. 냄새 맡는 것. 그 다음에 피부 감각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피부 감각은 만지는 것, 촉각 또는 압각 또는 느끼는 통증, 통각, 따뜻함을 느끼는 온각, 그리고 차가움을 느끼는 냉각을 다 합쳐서 피부 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후각이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시각부터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시각이라 그러면 감각으로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 기관은 뭐라 그래? 눈. 눈이지 뭐. 그지? 눈이 감각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구조하고 명칭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시각. 얘는 시각에 대한 특징을 한번 봅시다. 시각은 자극원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자극원. 우리가 이제 보는 것에 대한 자극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뭐냐? 뭐예요? 빛이야, 빛. 그치, 빛. 자극원은 빛이다. 알겠죠? 뭐 더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뭐 더 들어간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빛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빛이 있는 건 아시나요? 네. 일단 빛의 종류 뭐가 있어? 반사. 반사. 빛의 종류. 그치. X선. 빛을 세분화시키면 X선이라는 빛도 있고 또 먼 빛도 있어. 가시가. 상식으로 그래. 한 번쯤은 얘기하자. 우리가 뭉뚱그려서 빛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이제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이런 건 안 써도 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나와. 어차피 그냥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빛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 다 빛이라고 해요. 전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그 다음에 자외선, X선, 감마선. 얘가 다 빛이야. 빛을 이제 세분화시키면 이래. 알겠니? 그 중에서 우리가 시각을 얘기를 할 때, 인간의 시각을 얘기를 할 때 자국원으로 빛 그러면 이 많은 빛들 중에서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빛, 가시광선이야.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입니다. 가시광선. 예. 가시광선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빨주노초 파남보가 바로 가시광선 안에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광선 안에 빨간색도 있고 주노초 파남보 얘네들이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거고, 인간의 눈은 얘네들의 빛만 감지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동물들 중에서는 인간 말고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더 넓은 영역의 빛을 볼 수 있는 동물들도 많습니다.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동물들도 있고 자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동물들도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파라는 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빛이냐면, 빛의 종류인데 핸드폰 사용할 때 쓰는 그 전파 있지? 그 전파, 그 빛이야. 근데 빛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못하지만 어쨌든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빛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의미하고요, 가시광선 영역을 의미한다 라는 정도만 일단 알아두도록 하고, 자국어는 그래서 빛이다. 자, 그 다음에 시각의 감각기관은 뭐예요? 감각기관은 당연히 눈이죠. 감각기관은 눈이고요. 이 눈에 대한 구조와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죠? 여기다가 그리면 됩니다. 빛들은 이제 다 지워버리고, 자, 눈의 구조. 사람의 눈을 빼가지고 옆에서 이제 본다고 치자. 좀 끔찍한가? 눈알을 빼서 옆에서 이제 봐. 그러면 눈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쪽 부분이 살짝 어때요? 볼록하게 생겼어. 안녕하세요. 자, 이게 이제 눈이라고 해요. 눈은 안구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제 핸드폰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대충 눈의 구조를 따라 그리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막을 더 그리고요. 그 안쪽에 또 다른 막을 그립시다.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그리자. 이게 안구, 눈의 구조예요. 자, 이름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눈에서 가장 바깥쪽 막, 얘를 이름은 일단 공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공막. 그리고 공막 안쪽에 지금 분홍색 막으로 표시한 색깔로 이제 나타낸 얘를 맥락막. 맥락막.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어렵네. 맥락막. 그리고 가장 안쪽 노란색으로 표시한 얘를 망막. 그리고 이쪽 앞쪽에서 약간 돌출된 튀어나온 이 부분을 각막. 각막이 식술한다 라고 할 때 그 각막이에요. 각막. 그리고 각막 안쪽에다가 그림을 그린 얘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할까요? 얘 이름이 뭐예요? 얘가 홍채.
홍채. 그리고 단면으로 봤을 때 이걸 렌즈로 따지자면 어떤 렌즈의 단면처럼 보여? 볼록 렌즈의 단면처럼 보이지? 그렇게 실제로 그 역할도 하고요. 얘 이름이 뭐예요? 수정체. 그 다음에 수정체를 위아래 그림상, 현재 그림상 위아래 잡고 있는 얘가 근육의 역할을 하는데 잡아당기고 늘리고 하는 근육의 역할을 해요. 얘 이름이 뭐예요? 선모체. 그리고 눈 안에 여기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은 아니에요. 투명한 액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투명한 액체를 뭐라 그러냐면 유리체. 야, 근데 책에 선모체라고 나왔어? 선모체라고 나와있네. 모양체라고 나오지. 눈의 구조가 이래. 지금 막 열심히 외우고 있겠지? 헷갈릴 수도 있어. 근데 체로 끝나는 게 참 많아. 수정체, 유리체, 선모체, 홍체. 체로 끝나는 게 참 많은데 홍체만 달라요. 그지? 아이. 나머지 체자는 다 어이. 홍체는 아이로 끝난다. 자, 눈의 구조는 이렇고요.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 우리가 이 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시광선을 보기 위한 감각기관이야. 그러면 빛이 눈에 들어올 때 어디까지 들어와서 빛이 닿게 되겠느냐. 일단 빛이 처음에 눈의 현재 구조 중에서 어디를 지나가게 돼야 돼? 각막을 지나가. 여기를 이제 빛이 이제 지나가게 된단 말이야. 빛이 뭐 이렇게 들어와. 각막 쪽을 지나가게 돼. 그리고 누구를 지나? 수정체를 지나가겠지? 그리고 누굴 지나? 유리체를 지나가야 되겠죠. 유리체도 액체예요. 그죠? 유리체를 지나. 그래서 그 빛이 어디에 닿게 돼? 망막에 닿게 된다. 망막에. 망막 안쪽을 더 뚫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망막에 닿게 된다. 그래서 빛의 진행 경로를 보자면 빛이 지나가는 곳을 굳이 쓰자면 눈의 구조에서 각막, 수정체, 유리체, 망막. 망막에 도달.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각각의 역할은 뭐냐? 공막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가장 바깥쪽의 막을 공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막의 역할은 당연히 눈의 형태를 뭐 해주는 역할을 해줘? 눈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눈의 구조를 보호하고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공막의 역할이야. 그래서 굳이 정리하자면 눈 형태 유지. 그게 공막의 역할이고, 이 안에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 맥락막. 맥락막의 역할은 뭐냐?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 맥락막은 검은 색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락막은 색깔이 검해, 까매. 그리고 얘는 역할이 뭐냐면 커튼의 역할을 해. 우리가 창문에 달아놓은 커튼 중에서는 햇빛 들어오는 걸 막는 커튼이지. 무슨 커튼이라 그러니 그거? 암막 커튼, 그지? 암막 커튼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암막 커튼의 역할이 뭐예요? 빛을 뭐 하는 거야? 차단하는 거란 말이지. 맥락막의 역할이 검은 색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 역할이 빛은 각막을 통해서 수정체를 통해서 여기를 지나와야 되는데 이런 데로 빛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데로 들어오면 눈이 혼란스러워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빛들은 뭐 하겠다는 얘기야? 차단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맥락막의 역할은 뭐 암막, 커튼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빛 차단.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맥락막이야. 또는 문제에 따라서 암실 효과를 구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둠 상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망막. 망막은 빛이 닿는 곳이죠.
빛이 닿는 곳이야. 그러면 이 빛이 닿았으면 아 이게 빛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빛을 감지하는 뭐가 있어야 돼? 세포가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빛 감지 세포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망막에 분포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망막에는 빛이 닿는 곳이고 빛을 감지하는 세포를 뭐라 그래? 시각세포, 시세포, 줄여서 시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막에는 시세포가 분포하는 곳이다. 빛 감지하는 세포는요, 그걸 이제 시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세포의 종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 원뿔세포라고, 그러니까 막대세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뿔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빛 감지하는 세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는데,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 막대세포는 길쭉길쭉하게 생겼다는 뜻이고, 원뿔세포는 진짜 원뿔처럼 모양이 생겼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막대세포와 원뿔세포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막대세포는 빛의 양을 감지해. 빛의 양을 감지한다는 얘기는 밝다, 어둡다를 감지한다는 뜻이야. 빛이 많이 들어오면 아, 밝네. 내가 지금 밝은 곳에 있네. 빛의 양이 적게 들어오면 살짝 어두운 곳에 있네. 이걸 감지하는 게 막대세포야. 그리고 원뿔세포는 뭘 이제 감지하는 거냐? 들어온 빛이 빨간색이다, 초록색이다, 파란색이다. 색깔을 구별하는 세포가 원뿔세포야. 얘가 빛의 색 구별. 아시겠죠? 만약에 그러면 원뿔세포에 뭔가 좀 이상이 생긴 사람이 있다고 치자. 원뿔세포에 이상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좀 약할까? 색 구별이 좀 약하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좀 색약 또는 색맹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겠지. 색맹. 뭐 보통 색맹이라 그러면 붉은색하고 초록색을 잘 구별을 못하는 걸 정록색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붉은색하고 초록색을 잘 구별 못한다. 정록색맹. 그래서 정록색맹인 사람들은 실제로 빨간색 점들과 초록색 점들이 바바박 번갈아 찍혀 있는 어떤 사진을 보게 되면 어디가 빨간색이고 어디가 초록색인지 잘 구별이 안 돼. 뭉뚱그려서 약간 갈색으로 보이나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생맹은 빨간색과 초록색이 구분이 잘 안 돼. 물론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겠지. 신호등을 봐야 되는데 신호등이 적색 불이 들어왔는지 초록색 불이 들어왔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보게 되면 생맹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근데 신체 검사 이런 거 요즘들 하나? 해요? 그때 생맹 테스트도 해요? 아니요. 안 해요? 선생님 학창시절 있을 때는 신체 검사 뭐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데 생맹 검사가 꼭 있었어. 그래서 뭐 초록색 점 찍어진 거에 빨간색 점으로 숫자 뭐 7이 쓰여져 있다든가 3이 쓰여져 있고 이런 걸 다 보여주고 어떤 숫자가 보이냐 이런 테스트를 해. 그래서 3입니다, 7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럼 넌 좀 이상하다, 생명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지. 어쨌든 원뿔세포는 이제 그렇다는 뜻이야. 그럼 막대세포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대세포에 이상이 생기면 빛의 양 감지가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특히 밝을 때는 좀 덜하지만 약간 이거 밝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어두운 것도 아니고 약간 어슴푸레한 그 상황일 때 밝고 어두운 게 구분이 확 안 돼. 어슴푸레할 때 사물이 보통 이제 약간 어두컴컴할 때는 우리가 사물의 색깔은 잘 모르지만 사물이 있다 없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그게 잘 감지가 안 돼. 그걸 뭐라 그러면 야맹증이라고 얘기해. 약간 어둑해질 때, 시간상으로 어둑해질 때 물체의 사물이 윤곽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야맹증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시세포가 분포하는 곳이 어디다? 망막이다. 그런데 여기 봐봐. 눈의 구조에서 빛이 들어와서 망막의 이 지점에도 빛이 닿을 수가 있고요. 여기도 닿을 수도 있고 여기도 닿을 수도 있고 여기도 모든 거 이 망막이 여기 쭉 닿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확률상 이 망막의 부위 중에서 어디 부분에 빛이 가장 많이 닿을 확률이 높아요? 그림상 요 부위겠지. 빛이 이쪽으로 잘 많이 올 거 아니야. 그치? 요 부위.
요 부위. 그지? 그럼 요 부위는 망막의 다른 부위보다는 이 빛이 닿을 확률이 높은 요 부위에는 시세포라고 하는 이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분포하고 있을까? 적게 분포하고 있을까? 많이 분포하고 있겠지. 실제로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위를 뭐라 그러느냐? 황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황반. 요 부위를. 황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비해서 시각세포가 막대세포든 원뿔세포든 좀 더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이다. 왜냐? 빛이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닿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황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위를 황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봐. 그리고 요 부위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요 부위는 일부러 이렇게 그려놨어. 그러니까 망막이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고 이렇게 일부러 그렸단 말이야. 요 부위는 시세포가 분포를 한다는 얘기일까 안 한다는 얘기일까? 시세포가 여기 분포할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 부위는 시세포가 없어. 요 부위의 이름이 뭐냐면 맹점이야. 맹점. 맹점은 시세포가 없는 곳이야. 유찬 이해됐니? 그러면 요 부위에 빛이 도달할 수가 있겠니 없겠니? 있어요. 뭐 이 빛이 도달하는 게 뭐 야 여기는 시세포가 없으니까 여기 도달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건 아니잖아. 빛이 여기 도달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여기 도달해도 도달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빛은 도달합니다. 도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빛이 도달했다고 쳐. 여기에 도달한 빛은 감지를 해 못해.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 도달한 빛은 사물을 볼 수가 없게 돼. 사람마다 다 맹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상인이 아닌 사람을 그린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야. 이게 모든 사람 다 맹점을 가지고 있어.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어디 뭐를 보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맹점이 어떤 부위가 있을 텐데 어딘가를 보고 있을 때 물체가 어딘가 있잖아? 있는데 내가 감지를 못하잖아? 이 빛이 지금 어디에 맺히고 있다는 얘기야. 맹점에 모이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점은 시세포가 분포하지 않는 곳. 근데 빛은 도달한다 못한다? 빛은 도달한다. 여기에 상이 맺힐 수 있다. 얘 안 알겠지? 예. 너 덥지 않니?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의 설명은 일단은 정리가 됐고요. 자, 홍채. 이 앞에 보면 홍채. 홍채는요, 얘도 하나의 근육과 같은 놈이야.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보게 되면 이건 옆면 구조고 사람의 눈을 정면으로 봤을 때 정면 구조는 뭐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 뭐 있어? 사람의 눈동자가 있다고 치고, 알겠지? 서클렌즈 낀 거 아니야? 이렇게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 대충 눈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단 말이야. 알겠죠? 안구가 이렇게 이 안에 있겠지. 그지? 요 하얀색으로 칠한 여기가 뭐야? 여기가 이 그림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야. 요 영역. 빛이 실제로 들어가는 영역. 그래서 요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빛이 지나가는 실제 여기 통과하는 요 부분을 뭐라 그래? 동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동공. 동공은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림에서 여기가 동공이야. 그러니까 여기로만 빛이 들어가. 그리고 서클렌즈가 아니야 라고 표현한 요 부분 있잖아. 이 노란색으로 필요한 요 부분이 홍채야. 얘가 홍채야. 예. 단면에서는 예. 알겠어요? 그래서 흔히 서클렌즈라고 하는 건 이제 색깔 서클렌즈 있잖아. 요거 끼우면은 뭐 눈을 더 예쁘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색으로 보이게끔 하는 서클렌즈가 색이 뭐 파란색, 뭐 초록색 이런 서클렌즈 있지? 그 파란색, 초록색이 뭐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거야? 홍채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거야. 우리가 동양인들은 보통 홍채가 눈이 무슨 색이라고 얘기를 해? 검은색. 검은색 아니면 더 집중적으로 보면 갈색이잖아. 짙은 갈색이란 말이야.
근데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가끔은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아주 드물게는 노란색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서양인들의 눈은 파란색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초록색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할 때 그 색이 누구의 색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홍채의 색이야. 알겠어요? 동양인들은 왜 갈색을 띠게 되냐면 홍채에 이제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짙은 색의 색소가 다량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색인 거고,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가끔은 그 멜라닌 색소가 뭐야? 부족한 경우에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홍채가 연명 구조가 이런데 얘가 늘어날 수 있어. 홍채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 홍채가 이렇게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홍채가 늘어나면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작아져요. 줄어든다는 얘기지. 반대로 홍채가 줄어들 수도 있어. 그러면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돼? 커지게 된다는 얘기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니? 빛을 많이. 그치. 내가 있는 환경이 밝은 곳에 갔어. 그럼 막 밝아. 빛이 엄청 들어와. 그러면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요. 만약에 커지면 그 밝은 빛을 다 받아들이겠지. 아, 눈부셔 그러면. 그지? 그래서 지금은 밝은 곳에 있기 때문에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충분해. 그래서 동공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근데 영화관 같은데 어두운 곳에 딱 들어가. 그러면 나도 모르겠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돼? 커져. 어두운 곳에 들어가. 다시 해서 홍채의 크기는 뭐 된다? 동공이 커진다는 얘기는 홍채는 늘어난다는 얘기야, 줄어든다는 얘기야? 홍채는 수축하게 된다는 뜻이야. 수축. 정면에서 봤을 때 동공이 커지게 된다. 이런 얘기야. 순서가 이해됐니? 그거를 우리는 동공의 크기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의식적으로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에 자율적으로 조절이 돼야 돼.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사람이 뭐 교통사고에 어떻게 당했어.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뇌의 활동이 잘 작동을 하는지, 약간 지금 뇌 활동이 좀 부자연스러운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의사가 이제 눈을 이제 딱 까고, 깐다는 표현 보시, 눈을 이제 벌리고, 여기 있던 프레시 같은 거, 빛을 비춰본단 말이야. 비췄다가 다시 떼. 다시 비췄다가 떼. 빛을 비췄을 때 동공이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 강한 빛이 들어오니까. 떼면 다시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그걸 동공반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동공반사가 자유롭게 되면 자율신경에는 아직 문제가 없다는 뜻이야. 그런데 빛을 비췄는데도 동공이 그냥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로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어. 빛을 비췄는데도 줄어들지 않고. 그럼 얘는 심각한 상태라는 뜻이야.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고,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동공반사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 심장박동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호흡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채의 역할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설명한 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야? 홍채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뭐 해준다? 조절한다. 빛의 양 조절. 이걸 사진기로 비유를 하는 게, 과거에는 좀 사진기로 많이 비유를 했거든. 근데 요즘에 사진기로 비유를 하는 게 별로 없어. 왜 그럴까?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 사진기는 다 무슨 사진기야? 핸드폰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지? 근데 예전에 사진기는, 사진기라고 하면 무슨 사진기겠니? 필름 카메라, 수동 카메라, 뭐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도 있어야 되고, 셔터도 있어야 되고, 빛을 감지하는 뭐도 있어야 돼. 필름을 넣어야 된단 말이야.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 필름 따로 없잖아. 그지? 메모리로 그냥 저장이 되고, 조리개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 알아서 조절하고. 어쨌든 비유를 하는 게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데, 홍채의 역할을 예전 구사진기, 수동 카메라로 비유를 하자면 홍채에 대응되는 게 뭐라는 얘기야? 조리개란 뜻이야. 조리개, 말 그대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단어는 알아두자. 홍채는 사진기의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홍채 역할이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 옆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볼록 렌즈와 같은 얘 이름 뭐라고요? 수정체. 수정체 역할은 뭐냐? 수정체. 말 그대로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해요. 실제로. 볼록 렌즈는 빛을 뭐하는 역할을 해요? 굴절시켜서 빛을 모아 퍼지게 만들어.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수정체의 역할이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빛을 모아서 망막에 그 빛이 모여진 상이 잘 맺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수정체의 역할이야. 그래서 수정체는 역할, 빛을 모은다.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빛이 들어왔을 때 동공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 굴절이 돼가지고 빛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망막에 잘 상이 맺히게끔 볼록 렌즈 수정체가 역할을 해야 돼. 이해되셨죠? 근데 쌤, 만약에 이 수정체라고 하는 놈이 볼록 렌즈 이 두께가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조절이 되나요? 조절될까 안 될까? 네. 돼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선모체야. 근육과 같은 놈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선모체의 조절에 따라서 선모체가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질 수도 있고 얇아질 수도 있어. 알겠니? 그래서 수정체의 두께가 만약에 두꺼워진다.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수정체의 평상시 두께가 이 정도 두께였다고 쳐. 그럼 빛이 와서 여기에 모인다고 쳐요. 아시겠죠? 근데 수정체의 두께가 평상시보다 두꺼워져. 만약에 이렇게 두꺼워진다고 치자. 그러면 빛이 앞쪽에 모이게 될 거고요. 수정체의 두께가 평상시보다 얇게 된다고 치자. 두께가 얇아져. 그러면 빛이 좀 더 모이는 곳이 뒤에 맺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께 조절이 돼야 돼. 그러면 이 두께 조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가까이 있는 이런 물체를 볼 때가 있고 아니면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가 있고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 얘를 또렷하게 보려면 상이 이렇게 뿌연 게 아니라 또렷하게 보려면 수정체의 두께가 어떻게 돼야 돼? 두꺼워져야 돼.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얇아져야 돼. 그러니까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질 때는 언제다? 가까운 물체를 볼 때. 두꺼워진다.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어떻게 된다? 얇아진다. 알겠니? 그래서 눈이 건강한 사람들은 가까운 물체, 멀리 있는 물체 볼 때 두께 조절이 자연스럽게 잘 되겠지. 그지? 근데 이제 눈이 오랫동안 사용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해가지고, 노안이 왔어. 누구처럼? 나처럼. 2년 전만 하더라도 안경을 안 썼어. 안경 안 써도 다 잘 보였어. 근데 2년 전부터, 어느 순간부터 책이 글씨가 안 보이네. 가까운 물체에 글씨가 잘 안 보여. 그걸 이제 노안이 왔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멀리 있는 물체는 잘 보여요. 노안은 가까이 있는 물체가 안 보이는 게 노안이야. 멀리 있는 물체는 다 잘 보여. 그래서 어른들 보면, 특히 이제 할아버지들 보면 대부분 이제 노안인 경우에 신문을 읽을 때 어때? 제스처가. 물체를 좀 어떻게 해? 멀리. 그래야지만 보이거든. 가까이 있는 물체 안 보여, 잘. 왜 그러냐? 선모체의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수정체를 두껍게 못 만들어서 그래. 알겠어요? 노안이 오면 얇아져 있어. 그냥 먼 물체는 잘 보여. 가까운 물체가 잘 안 보여.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노안이라고도 하고 뭐라 그래? 원시라고 얘기해. 원시. 원. 무슨 원자야? 중국원. 에이. 근원. 멀원. 그래서 원시는 멀원 볼시. 그래서 멀리 있는 물체는 뭐 한다는 얘기야? 그나마 보인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 이면에 원시란 얘기는 그 멀리 있는 물체는 보인다. 그 이면에 가까운 물체는
잘 안 보인다. 그게 원시야. 그러니 근시, 원시의 반대가 뭐야? 근시란 말이야. 근시는 가까울 근자를 쓰겠지. 그러면 근시의 뜻은 가까운 물체는 잘 본다 이런 뜻이야. 그 이면에 멀리 있는 물체는 잘 못 본다. 이거는 이제 근시라고 얘기해.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이제 어린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시와 원시 중에서 비율이 뭐가 많을까? 근시가 많아. 굳이 긍정적으로 이유를 대자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가까운 물체들 항상 봐서 가까운 물체는 잘 봐. 근데 멀리 있는 물체는 잘 못 봐. 그게 근시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차 탈 때 멀리 밖에 계속 보면 근시 예방할 수 있나요? 아 예방은 안 돼.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선생처럼 원시인 노안이 오면 가까운 물체를 계속 보면 이제 훈련하면 가까운 물체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안 돼. 눈 한 번 나빠지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근시와 원시라고 하는 거. 근시 뭐라고? 가까운 물체는 잘 본다. 가로 열고 먼 물체는 잘 못 본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알겠지? 그러면 근시는요. 눈의 구조에서 어디에 이상이 생겼냐? 눈의 구조에서 어떤 게 이상이 생기는 게 근시냐면 이게 안구라고 치고요. 근시는 일반 정상인에 비해서 수정체의 두께가 뭐할까? 가까운 물체를 잘 본다는 얘기는 수정체의 두께가 두껍다는 뜻이야. 두꺼워. 일반인에 비해서 수정체 두꺼워. 그래서 평상시에 빛이 왔을 때 망막에 맺히는 게 아니라 망막 어디에 맺혀? 좀 앞쪽에 맺히는 거야. 이게 근시야. 그러니까 근시를 설명할 때 이렇게도 설명해요. 근시는 빛이 상이 맺히는 부위가 망막 어디에 맺힌다? 앞에 맺힌다. 그게 근시야. 알겠니? 그러면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맺히는 부위를 좀 뒤로 밀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 앞쪽에 안경을 쓸 때 이 앞쪽에서 빛을 한 단계 퍼지게 만들어야 돼. 퍼지게 만들었다가 보이게 해서 여기에 맺히게끔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근시는 어떤 안경을 써야 돼? 이 앞단에 빛을 퍼지게 만드는 렌즈의 안경을 써야 되겠지. 무슨 렌즈야? 오목 렌즈야. 그래서 학생들이 쓰는 대부분의 안경은 웬만하면 오목 렌즈야. 선생님은 무슨 렌즈야? 볼록 렌즈야. 원시라서. 그래서 이걸 돋보기 안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할아버지들의 거의 뭐 특징이 돋보기 안경. 보통 쓰는 돋보기 안경이 돋보기 안경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근시고, 그래서 교정은 문제 많이 물어보죠. 근시 교정은 무슨 렌즈로 교정을 한다? 오목 렌즈. 안경. 그러면 이거의 반대는 당연히 뭐겠니? 원시겠죠? 원시는 어떤 상태가 원시겠니? 눈이 이렇게 있는데 안구가 이렇게 있는데 정상인에 비해서 수정체 두께가 좀 얇아. 그래서 빛이 망막에 맺히는 게 아니라 망막 어디에 맺혀? 뒤에 맺히는 걸 이걸 원시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망막 뒤에 맺힌다. 얘가 원시고요. 그래서 원시를 교정을 하려면 빛이 모이는 장소를 좀 앞으로 당겨야 되겠지. 그러면 이 앞단에서 한 번 더 뭐 해야 돼? 모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원시 교정은 뭘로 교정한다? 볼록 렌즈, 돋보기 안경으로 교정한다. 원시는 돋보기 안경, 볼록 렌즈 안경으로 교정을 한다. 돋보기 안경. 되셨어요? 난시라는 것도 있잖아. 난시는 어디가 이상이 생긴 건 뭐 복합적인 이상이 있을 텐데 난시라고 하는 건 보통 각막의 요 표면 있지? 빛이 제일 처음 거친 이 각막이라고 하는 이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고 여기가 선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좀 울퉁불퉁해. 그럼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겠지. 들어오던 빛이 막 지멋대로 막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난시는 말 그대로 어지러울 난자, 골시자, 상이 여러 겹으로 보이게 되는 걸 난시라고 얘기해요. 그럼 난시는 어떻게 교정해야 되겠어요? 강목을 깎아야지 뭐. 그게 라식 수술이고 라섹 수술이고 뭐 그런 거지 뭐. 강목을 깎아야 돼. 아니면 각막의 표면에 이상이 생기든가 아니면 어디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 수정체의 표면 자체도 이상이 생길 수도 있겠지. 매끄럽지 않고 얘가 좀 울퉁불퉁하면 그것 또한 난시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난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각막을 깎든가 아니면 수정체를 뭘로 바꾸든가 교체를 하든가 사이보그야? 막 바꾸게? 어쨌든 이식을 하든가 그래야지 난시 교정을 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시각의 성립 과정을 정리해보자. 우리가 내가 뭔가를 봤다 라고 성립하기까지의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립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자극원이라고 하는 빛이 들어오게 되겠지. 그지? 빛이 쭉 순서 쓰자. 어딜 지나야 돼? 눈의 곳에서. 각막을 지나고 각막을 지난 빛은 수정체를 지나고 실제로 지나가는 것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리체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망막의 시세포에 닿게 되겠죠. 그러면 시세포라고 하는 건 여기서 조심해. 조심?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세포는 빛이 닿았다라는 걸 감지하는 세포야. 알겠죠? 빛을 감지하면 우리의 뇌가 그 빛이 닿았다는 걸 알려면 뇌까지 신호가 전달돼야 돼. 뭘로 전달되냐면 전기신호로 전달돼야 돼. 그러면 시세포는 빛이 닿았다라는 걸 뭘로 바꿔? 전기신호로 바꾸고 전기신호를 보내는, 전달하는 세포가 따로 있어요. 그걸 뉴런, 신경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세포에 닿았어? 그 다음에 보내지는 게 시신경이야. 시세포가 시신경은 아니에요. 시세포는 빛을 처음으로 감지하는 세포. 얘가 전기신호로 바꾸면 그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세포를 시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시신경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이제 보내지게 돼? 뇌에 신호를 보내면 뇌에선 그 전기신호를 받아들여서 빨간 사과구나, 노란 바나나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뇌까지 도달했을 때 시각이 성립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자, 개념하기 문제 한번 보자. 완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 147페이지. 1번 A에서부터 F의 이름을 써라. A가 지금 어디를 나타내는 거야? 여기를 나타내는 거지? A는 뭐예요? 홍채. B는 볼록 렌즈를 B라고 했네. B는 이름이 뭐예요? 수정체. C는 수정체를 잡고 있는 부분이네. 수정체를 잡고 있는 근육. 얘 뭐예요? 선모체. D는 D가 어딜 가리키는 거야 지금? 제일 바깥쪽이요. 아니야, D는 맥락막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D는 맥락막. 그러면 맥락막 앞쪽에 있는 막을 표현한 E. 맥락막 앞쪽을 의미하는 거니까 망막. 그 다음에 F는 길목이잖아, 길목. 여기는 시세포가 없는 곳이라 그랬지? 네. 그래서 F의 이름은 맹점. 여기에 상이 맺혀도 우리는 보지 못한다. 문제 2번. 다음을 설명하는 부위의 기호를 써라. 기호와 함께 이름도 함께 씁시다. 1.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C. 선모체. 2번. 상이 맺히는 곳으로 시각 세포가 분포하고 있다. 2. 망막. 3번. 검은색 색소가 들어있어서 눈속을 어둡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D. 맥락막. 4번.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이 잘 맺히게 만든다. B. 수정체. 5번.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A. 홍채. 6번. 시각 신경이 모여 지나가는 부분으로
상위 매처도 보이지 않는 곳이다. F 맹점. 3번 시각의 성립 경로를 나열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빛 다음에 각막 다음에 수정체 그게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유리체 그 다음에 망막의 시각세포 다음에 시신경. 심경 그리고 뇌로 들어간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이건 참고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쓸데없는 잡지식. 평균적으로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의 동공의 평균 이 크기가 직경이 다르대. 알고 계세요? 동공의 크기가 직경이 서양인들이 클까 동양인들이 동공의 크기가 클까? 서양 서양인이 크대. 동공의 크기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밝기라고 하더라도 서양인과 동양인 중에서 누가 빛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서양인이 더 빛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눈빛이잖아, 그거야. 서양인들이 선글라스를 많이 끼는 이유가 그거야. 그 무덤불 하나 있으면 저거 책 읽을 수 있다고 서양. 그래? 동양인들은 읽을 수 없대요. 아, 그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평균적으로? 네. 동양인이라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동공의 크기가 서양인들이 조금 더 크대. 그 얘기는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 그렇답니다. 자, 잠깐 쉬자.